이제 구조가 회사 계상에 한도 이렇게 되죠. 회사 한도 이렇게 되죠. 그 CV는 한도 초과액이 있고 한도 미달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가상각비만은 뭐예요? 이 용어를 좀 써야 되겠다.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회사 계상액은 알겠는데 이 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상각 범위액의 정의는요. 감가상각의 송금산입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즉 송금산입의 최대 한도를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가져갑니다. 그래서 범위액은 상각 범위액은 10인데 회사가 13만 원 계상했으니까 3만 원은요. 결국은 부인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계상액 중에 부인된 금액을 상각 부인액 반대로 뭐예요? 적게 계상했다면요. 한도 미달액이 나오죠. 한도 미달액을 다른 말로 시인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부족 계상분을 시인 부족액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나오니까 상각 부인액, 시인 부족액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회사가 10만 원 계상했고 한도는 그죠? 회사는 113만 원, 한도는 1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그럼 회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이 과대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자산을 그만큼 깎았을 거고 아니다. 우리 세법은 3만 원만큼은 자산 증가에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감액을 많이 했잖아요. 누계액을 많이 감액했죠. 그러니까 세법은요. 이만큼 감액해야 되는데 자산을 깎아야 되는데 이만큼을 그죠? 했으니까 많이 깎았으니까 부인하고 자산 증가의 유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송금물산입 유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 연도에 다음 해서 CVNA를 해봐라 했고 회사가 계산한 거면 7만 원, 한도는요 10만 원 되겠습니다. 10만 원이라면 정기에 만약에 상각 부인액이 없다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7만 원 했다라면 세법은요 결산조정의 그죠 의미에 따라 한도가 활성화가 7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세무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부인액이 있으면 유보로 계상하고 시인 부족이 있으면 세무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이 예외가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 예외가 뭐냐면 이 과세기간을 두 개를 합해보세요. 그럼 결국은 20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한도도 20이 되니까 0이 돼야 되죠. 즉 세무조정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보를 달렸고 여기는 세무조정을 안 해버리면 여기는 그죠? 요 금액이 유보가 차이 난다고 달려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합하면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법은 이런 걸 그죠? 예상해서 예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인 부족액이 나타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안 한다. 그런데 특례 규정이 맞아. 요때 시인 부족액이 나타났을 때 일단 상각 이전에 부인액이 있다면 그걸 봐요. 상각 이전에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시인 부족액 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송금산입 추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 안 한 적이 없어요. 1점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서식에 보면요. 세무1급 서식에 보면 기왕부인액 중 송금산입 추인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왕이란 말은 누적, 그죠? 기왕, 기를 왕래했다 이 말이니까 누적 부인액 중 단기의 송금 추인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용어를 사용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시인 부족이 3만이잖아요. 3만인데 만약에 상각 부인액이 2만이라면 그럼 2만원 내 그죠? 추인하는 거고 4만이라면 3만원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금액 있죠. 요 범위 내에 있다. 이걸 세무조정으로 나타난다라면 여기 한도가 있고 그죠? 정기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이렇게 7만원인데 만약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뭔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송금산입에서 추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되게 많이 나오고요. 뭐 그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성의 유형재산 감가상각 필요한 세무중 가장 옳은 것 뭐였나 이거죠. 자, 지금 보면은 한번 볼게요. 기초상각 부인액이 있네요. 얘가 있네. 따져볼게요. 상각 부인액. 15인은 뭐예요? 해보니까 얘는 초과액이 나타났죠.
그죠? 범위얘기가 초과이니까 이거는 손불하고 뭐 유보가 될 것이. 얘는 보니까 시인 부족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시인 부족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불하고 40이 뭐야? 유보가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보니까 비용하고 시인 부족, 얘는 삼각 부인액이고 얘는 시인 부족이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는 세무적이 없지. 얘는 송금불산입하고 여기 뭐 탁자니까 5만원 유보가 나타나네요. 이만큼 5만원만큼 유보가 나타나요. 얘는 시인 부족액이 있죠. 삼각 부인액이 아니라 시인 부족액이 그죠? 20만원 나타나는데 예전에 뭐예요? 삼각 부인액이 있잖아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게 가장 본질인 거. 이거는 송금산입하죠. 송금산입에서 추인해서 요 범위 내에서 20만큼의 마이너스로 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요거 다 합하면 송불이 45, 송금산입 20, 그걸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손불이 45가 얼마야? 45하고 이게 송금산입 20만 요거네요. 다 두 개 맞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두 개 합해가지고 송금불산입 45하고 요거 우리 기항분액 중 송금산입 추인액 있잖아요. 요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문제를 안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일은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 회사는 정액법 내용수 5년. 그럼 1년에 2천만 원씩 잔존가치 없고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1,800개 이상 다음 사용 중에 옳은 거. 그럼 회사는 지금 있죠. 내용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한도가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5년 하면 한도가 2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계상을 한도가 2천인데 그럼 시인 부족이 200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할까? 그럼 여기 나누면 한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시인 부족이 한도가 2천이니까 그럼 여기 시인 부족액이 200만 원 나온다 이거잖아요. 시인 부족액이 나온다. 그러면 삼각 부인액이 만약에 200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0이 있으니까 200 내에서 송금산입이 되겠지. 둘 중에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인 부족액이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요. 나타납니다. 전기에 있다면 없지. 뭐 전기에도 시인 부족액, 올해도 시인 부족액이니까 전혀 상관 없다 이 말이죠. 세무조정이 없다. 이거 맞나요? 두 개. 그 다음에 삼각 부인액이나 시인 부족액이 전혀 전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시인 부족은 소멸되겠죠. 세무조정 없다. 이거 정답 요거네요. 되겠죠? 그래서 그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되는지를 그죠? 이렇게 케이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에 세 가지로 경우로 나눠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됐죠, 그죠? 이 문제는 뭐 당구이라고 되게 많이 이게 또 뭐 이렇게 많아. 와, 되게. 자, 일단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 2017년도의 공개 기출인데요. 과세 표준에 미치는 영향. 미정은 도대체 얼마의 증감 있냐 이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있죠. 전기에 부인액이 있네요. 여기에 있고.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영업권은 지금 보니까 세법상 시행 부족이 20만 원 나타나네요. 소멸되죠? 얘는 30이니까 100만 원 뭐예요? 손불, 유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300인데 400 한도가 300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가 있죠. 이 건물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건물을 딱 보니까 시인 부족이 얼마 나타나요? 딱 이렇게 하니까 시인 부족이 100만 원 나타나잖아요. 소멸인데 여기 삼각 분액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이 되니까 그럼 1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송금 산입되고 100만 원이 뭔가 마이너스로 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100만 원, 여기는요. 플러스 유보가 되니까 두 개 똔똔 치면요. 단기에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1번이 생각합니다.
0이 되잖아. 요거랑 그죠? 부인액과 송금산입액이 뭔가 합쳐지니까 제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를 아느냐. 이게 되게 계속 이 문제가 삼각 부인액과 그죠? 우리가 시인 부족이 나타났을 때 미치는 이제 세무조정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잘 물어봐요. 뭐 반대 주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나온다 이거 2019년까지. 2019년도가 4월 달에 그죠? 요번 달에 공개 개출된 4월 2일인가 공개 개출된 그 문제를 따와서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하려다가 그냥 여기 집어넣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2019년도 있죠. 통으로 지금 한 40문제를 다 여기에 편집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이거 했죠? 이거 다 이거 뭐야? 똑같은 걸 왜 했지? 아 아니구나. 뭐지? 비슷한데 다르네 약간 금액이 약간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여기는 보시니까 시인 부족이 얼마나 나타나요? 아 삼각 보면 부인액이 나타나네? 그러면 200만 원이 뭐야? 손불이 나타나네 그죠? 그래서 유보가 나타나요. 지금 세법상의 그죠? 한도보다도 200이 초과했으니까 200이 송금불산임이 나오네요 그죠? 유보가 나오네요. 얘는 시인 부족액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타나네요. 근데 이건 소멸 없고 얘는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에러를 냈구나. 그럼 여기서 100만 원 그죠? 시인 부족이 나타나는데 삼각 부인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원만큼은 송금산입이 되죠 그죠? 송금산입이 됩니다. 송금산입에서 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송금산입 100이랑 손불 200이니까 합하면 결국은 손불 100만 원이 과표 100만 원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정답.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같은데 금액만 살짝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런 문제. 최근에 여러분들 만약에 많이 잘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 실제 시험장에 5월달 가보시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중에 조금만 할 줄 알면요 세무액에서는 가락 안 나요. 근데 젊은 분들이 세무액에서 왜 가락을 내냐면요 법인세를 못하니까 그걸 헤매면 집중이 안 돼요. 부가 원천만 부가 소득만 해서는 도저히 못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원천을 잘합니까? 양도랄지 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처음 들었는데 오히려 부가치세 말고 법인세가 더 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세법의 최고봉은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법인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무적을 못한다면 그죠 뭐 안코가 빠진 거지 뭐 법인세를 못하는데 뭐 세법을 잘해. 나는 부가치세만 잘해.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다음에 회사 계상 상각비는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도 있고 정교류 수정 손실도 있고 그다음에 적시상각비도 있습니다. 근데 적시상각비가 가끔 나와요. 적시상각비는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되면서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 처리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해당 있죠. 금액은 1년에 감가상각비를 보는 거야. 개정 과목이 1년에 감가상각비를 보는데 이 두 개 한번 볼게요. 토지는 비상각자산, 건물은요 상각자산. 그럼 토지는 100만 원 나고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 경우에 바로 부인 들어가요. 세법에 있죠. 이 토지의 입장은 105다. 그래서 자산 증가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세법은 105를 5만 원 거예요. 5만을 증가해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똑같이 했지만 위에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이걸 잘못된 걸 보정할 길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고, 건물의 경우는요 매번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건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건물의 가액은 회사는 이렇게 했지만 건물의 가액은 105가 되고 이 5만 원 중에 이거를 그저 다 상각한 걸로 봐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있죠. 조정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상쇄되어 가지고요 세무조정이 없고 단지 회사의 계상상각비가 세금과 공과로 계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과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거고,
그래서 회사 계상상각비에 뭡니까? 적기상각비가 있으면은 지금 계정은 세금과 공과 등으로 잘못 처리하더라도, 그죠? 감가상각비로 봐서 시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적기상각 특례 규정이 가끔 나와요. 한 번씩. 적기상각비.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비로도 보지 않고, 즉, 삼각자산에 있잖아요. 삼각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비용처리 했어요. 근데 요거를 감가상각비로 아예 안 보고 다 비용처리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기 그 개념을 지워버렸나? 보통 있는데. 왜 이러면 안 해?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삼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면은 그거는요. 회사의 상각비로 봐서 1년 상각비로 감가상각비로 봐서 시분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아요. 삼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그거는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계정을 한도 시분 안 하고 그냥 비용 계정을 해서 다 인정해 주겠다는 항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소액자산 100만 원 기억합니다. 100만 원 정도라면 우리 세법은요. 소액이라고 봐서 무조건 뭐야? 다 그냥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고 다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있죠. 그죠?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송금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시험에 우리 실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전화기랄지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것들은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다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다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요거 한번 좀 체크해보고 뭐 수선비가 있긴 하지만 출제 잘 안 되게 넘어갑니다. 자, 이거 감가상각비 내용인데요. 환산 내용연수. 왜 이렇게 많아? 되게 많네. 자, 한번 볼게요. 한도 계산할 때 한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개잖아요. 취득가액. 취득가액하고 잔존가치 내용연수의 세법상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원가를 가산한 금액, 취득부대비용을 원가에 가산한 금액, 매입운임 같은 거 가산한 금액 똑같아요. 잔존가치는요. 획일적으로 0입니다. 0. 0이에요. 세법상의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정률법인 경우에는요. 정률법인 경우에는 우리 상각률을 뽑아낼 때 잔존가치를 0으로 해버리면 상각률을 못 뽑아내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5%를 가정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비만 계정은 뭐냐면 1,000원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각이 완료되더라도 계속 사용하는 자산은요. 우리 세법에서 1,000원을 남기고 비용 처리를 하도록 규정해요. 근데 우리 법은 비만가액을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5%는 안 돼요. 2만 원 5%면요. 만 원, 1,000원이거든요. 2만 원을 누가 상각해요? 안 그래요? 만 원짜리 상각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비만가액은 1,0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연도에 상각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얘가 마지막 연도에 남아있는 미상각자산이 9만 원이다. 그럼 마지막에 다 뜯어먹는다. 그럼 우리 세법은 얘를 계속 사용할 거니까 뭐야? 1,000원을 남기고 비용을 인정해요. 부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했을 때 추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법정화시킵니다. 법정화시킨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 법인이 그저 선택을 못하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조기에 상각을 한다는 걸 이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정화시킵니다. 그게 딱 정했는데 신고를 하면요. 약간 25%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탄력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8년이라 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렇게 해서 이 기간 6년에서 10년 사이가 신고 내용연수가 될 것이고 획일적으로 8년이 아니고 신고한다라면 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그럼 우리 5년짜리가 많잖아요. 지금 20년 건물 20년 빼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죠? 비품 이거 5년이잖아요. 5년 그 기준 내용수. 그럼 25% 빼면 얼마가 되냐면 25%를 빼게 되면 3.75년이 되고요. 25% 더하면 6.15년이 돼요. 그죠? 그러면 3.75년이 3년보다는 4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4년.
6.15년은 6년에 가깝잖아요. 6년. 이렇게 해서 그죠? 기간이 4년, 5년, 6년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기 상각하려고 할 때 건물의 아니 차량의 정률의 4년이 최고 빨리 상각하죠. 2년 동안에 80%가 상각돼 버리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보통 가장 빨리 상각하는 부분이 4년 정률이 되겠습니다. 많이 깎아먹는 거죠. 그렇게 관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신고를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은 뭐예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방법인지. 그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이 신고 내용 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뭐예요? 우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내가 이 방법으로 하겠다. 내용 연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 이거 알고 여기에 있는 규정 한번 볼게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3일은 정기까지 매장을 임차 사용하다가 건물을 최초로 취득하고 상각 방법, 내용 연수를 신고하고자 한다. 신고하면 탄력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건물의 취득일자가 2017년도 5월 14일이라면 이 경우 세법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당연히 그죠. 취득일이 속하는 그죠. 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일 거니까. 당연히 2018년도 3월 31일이 최초의 내용연수의 신고 기한이 됩니다. 뭐 하시면 돼요. 자, 상각 방법 볼게요. 감가상각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건물하고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만 해줘요.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선택이 안 되고, 무신고시 방법도 뭐예요? 무조건 정액법만 강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있죠. 그래서 다른 건물 빼놓고는요,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정액과 정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신고 한다라면요, 정률이 일반적이니까 무신고시 방법은